안녕하세요. 어린이와 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온 가족이 즐겨 듣는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 유쾌한 상상력으로 어린이의 마음을 그리는 작가 서연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사연 들어볼게요. 고양 모당초등학교 김서우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첫 5학년 새로운 선생님. 오늘은 3월 2일 개학을 하는 날입니다. 전 5학년이 된다는 건 수학도 어려워지고 숙제도 많아지고 과목도 많아져서 피곤할 줄 알았는데 오늘 막상 학교에 가보니까 친한 친구와 같은 반이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 선생님이 남자분이어서 조금 낯설었어요. 남자 선생님은 처음이거든요. 그치만 착하시고 책상에 지우개와 색색의 초콜릿과 밴드를 주시고 그 옆에 편지가 있더라고요. 편지에는 이 선물의 의미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지우개는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답니다. 지우고 다음엔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면 된다는 뜻이었고요. 색색 초코볼은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 신나고 즐거운 반을 만들자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밴드는 친구들이나 내가 마음이 아플 때 잘 돌보란 뜻이었습니다. 전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희 선생님이 자상하시고 생각이 많으신 분이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재미있는 5학년을 보낼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좋은 새학기 보내시길 바랄게요. 선생님이 너무 센스가 넘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 남자 선생님이 너무 섬세하고 자상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선물의 의미를 하나하나 담아서 예. 이렇게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게 정말 엄지척. 네.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선생님은 무서운 존재. 이렇게 다정한 선생님 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만나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남자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도 제 기억엔 그때 첫 부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네. 저희를 처음 맡은 아주 젊은 남자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도 막 선생님을 되게 약간 짝사랑하면서 선생님을 쫓아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왠지 이분도 좀 젊고 되게 핸섬한 남자 선생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진짜 좋았겠네요. 그쵸. 저희가 막 이제 막 깍깍거리면서 좋아하니까 선생님도 되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희들을 네. 초보 선생님. 예. 그쵸. 이거 풋풋한 맛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들하고 잘 통했을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이제 한 5학년 정도 되면 약간 이제 고학년이라고 또 선생님 그리고 살짝 사춘기. 그쵸. 그 선생님 약간 좀 짓궂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어릴 때보다는. 그래가지고 아마 선생님이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네. 네. 다음으로 솜씨 자랑 들어볼게요. 뒤죽박죽 도서관 어린이들이 보내줬습니다. 작은 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남쪽 하늘에서도 남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너무 귀엽습니다. 이 작은 별 노래가 저희 어린이 라디오에 진짜 많이 솜씨 자랑으로 많이 보내는데 네네. 보내는 곡마다 완전 다른 곡인 것처럼 네.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고 저는 이번 이 뒤죽박죽 도서관 어린이들의 노래가 정말 재미있게 뒤죽박죽 됐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동쪽 하늘에서도 다음이 서쪽 하늘에서도잖아요, 가사가. 네네. 근데 이 누군가 한 명이 남쪽 하늘에서 그래. 되게 신선한 거예요. 남쪽 하늘도 그렇지. 동서남북 다 나와야지 왜 동서만 나와. 그리고 약간 뒤로 가면서 조금 빨라지는 것이 아이들이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느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 되게 귀엽고 정말 재미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노래와 악기 연주, 고민 상담, 그리고 재미있는 사연을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선생님 이제 낭독해 주실 책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네. 저는 제 그림책 중에 간질간질이란 그림책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인데. 다행입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실은 그림책을 쓸 때 글을 굉장히 짧게 쓰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독자분들한테 뭔가 피드백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너무 글이 짧아서
뭐를 읽어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피드백도 받고요. 네. 이제 저도 제가 제 책을 낭독할 때 되게 뻘쭘할 때가 많습니다. 네. 왜냐면 장면은 좀 오래 이제 뜯어봐야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장면은 좀 오래 머물러야 되는데 네. 글은 금방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되게 뻘쭘할 때가 있어서 네. 그럴 때 이제 독자분들의 마음을 느낍니다. 예, 저희도 라디오라서 책을 잘 보여드리지 못하는 거가 너무 안타까운데 일단 그 선생님의 낭독으로 소리로 들으시고요. 그림이 정말 궁금하다 하시면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책을 구해서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선생님 읽어주세요. 아, 네. 읽기 전에 이제 왠지 봄이잖아요, 요즘. 그래서 뭔가 날씨처럼 조금 간질간질한 그런 그림책을 읽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네. 가져왔습니다. 네. 간질간질. 머리가 간지러워 머리를 긁었더니 머리카락이 떨어져 내가 되었네. 나는 나들과 춤을 추었지. 춤을 추며 엄마에게 갔어. 그러니까 떨어진 머리카락이 여러 개인데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다 나가 돼서 예, 그쵸? 여러 명의 나가 그 책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네. 네. 나와 나들이 이제 네. 엄마에게 갔습니다. 7명이니까 네. 엄마 밥 주세요. 간식 주세요. 용돈 주세요. 용돈 7개요. 아빠가 오셨구나. 아빠 말타기 해요. 숨바꼭질 해요. 우리 놀아요. 그래서 이제 그 7명이 달라붙어서 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장면입니다. 아빠가 예,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네. 누나가 왔구나. 이제 누나가 왔습니다. 누나. 이젠 내가 더 크다. 하고 이제 멋있는 모습을 누나에게 보여주죠. 이제는 밖으로. 이제 집 밖을 나갑니다. 그리고 건너자. 네,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근데 사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동물은 고양이죠. 이제 나와 나들은 차들을 막 건넙니다. 폴짝폴짝 뛰어넘자. 버스 타고 멀리 위로. 이제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이 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죠. 야호! 오잉? 이것만 들어선 잘 예, 모르시겠죠? 산 위에서 지금 바다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하필 밑에 문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어가 오잉 그리고 휘리릭 휙휙휙 착착착착착착착착 나와 나들이 차곡차곡 쌓였죠. 예, 문어가 발버둥을 옆에서 치고 있고요. 나들아 춤을 추자. 그래서 다시 춤을 춥니다. 아 그런데 머리가 또 간질. 처음에는 주인공이 혼자서 머리가 간지럽다가 이제는 나와 나들 모두가 머리가 간지러운 순간입니다. 뻑. 네, 머리를 긁는 소리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많아진 내가 오예 하고 소리를 치죠. 이 떨어진 머리카락들이 다 나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나들이 오예! 그리고 이번엔 또 이 친구들 모두가 머리를 긁습니다. 어떡해. 네, 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뻑. 사실은 제가 이거 숫자를 세보지는 않았지만 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더 많아진 나와 나들이 또 오예 하고 이제 소리를 치죠. 이번에는 이 친구들이 모두 머리를 또 긁는다면 얼마나 많아질까요? 이제 더 많아지죠. 네,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한 것이 청소기였어요. 윙 하면서 이제 청소기에 모두 다 빨려 들어가고 이제 진짜 주인공 혼자만 남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주인공 혼자 남았지만 그 나와 나들 분신들과 함께 했던 즐거운 기억은 마음속에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도 조금은 작은 소리이지만 오예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네. 참. 예, 잘 들었습니다. 떨어진 머리카락이 다 내가 됐다라는 아이디어가 기발하고 계속 많아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니 저는 처음에 이 책을 보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 작가 선생님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랬는데 엄마의 청소기로 머리카락들은 다 빨려 들어가고 나는 남아서 얘 혼자 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림책이었어요. 처음에 이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였고요. 네. 이야기 중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머털도사도 그렇고 네. 그리고 손오공도. 홍길동전도. 오, 네, 맞아요. 이렇게 분신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은 그 전부터 있어 왔어서 네. 사실은 그렇게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들과 간질간질의 차이점이 있다면 네. 이제 뭐 홍길동이라던가 손오공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은 약간 분신들을 가지고 무언가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혼자 하기 어려운 것들을 네. 분신들을 통해서 이루거나 적과 약간- 싸울 때 약간 네네. 혼란을 주기 위한. 네. 약간 저는 이제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원하는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분신들을 통해서 네. 자기가 이제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내고 원하는 바가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간질간질 속의 주인공 나와 나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같이 놀면 되는. 네. 뛰어노는 네. 장면들. 네, 그냥 서로 같이 이제 나와 똑같이 생긴 친구들이랑 그냥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즐거움을 발산하며 네. 사실은 노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바라는 점이 없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처음에 그 머리카락이 여러 명이 나가 됐잖아요. 7명의 나가. 네. 그거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얘네들한테 일을 다 시키고 나는 놀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는 다 같이 그냥 놀아요. 그게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어린 친구들을 만나면 질문을 하거든요. 예. 내가 이렇게 많아진다면 어떤 거 하고 싶어? 예.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재밌었던 게 예. 이제 같이 놀이동산에 간대요. 어. 에버랜드나 예. 롯데월드에 가서 놀이기구에 하나씩 줄을 세워 놓는데요. 나 대신 줄을 세워. 네네네. 줄을 세워놓고 이제 빨리 되는 놀이기구부터 이렇게 예. 자기는 기다리지 않고 타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아이디어 기발한데요? 그렇죠. 얘기해줬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 요일마다 한 명씩 학교에 보낸다. 네, 이제 그런 아니면 또 같이 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서 많이 고단하구나 요즘 초등학교 친구들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나온 선생님 책이 호라이가 네. 한 권이고 그다음에 네. 호라이라는 책이 또 한 권이 두 권의 책인데 달걀 프라이가 소재인 거죠. 네, 네. 예. 근데 그 책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되게 노란색을 네. 예. 그래서 노란색을 가장 좋아하는 작가 뭐 이런 수식어도 붙는데 노란색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나 그런 게 있나요? 실은 제가 이제 노란색을 좋아하는데 다른 컬러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컬러마다 매력이 있으니까. 예. 뭐 녹색도 너무 좋아하고 파란색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우연히 눈물바다 저의 데뷔작인 첫 책에서부터 노란색을 쓰기 시작해서 약간 그게 뭔가 저의 상징처럼 이렇게 조금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또 독자분들도 기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래 노란색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작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근데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썼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약간 실망하시는 눈빛을 제가 느껴서 저도 이제 막 고민을 막 했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나는 왜 노란색을 좋아하는가? 막 저도 이제 스스로 고민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그림이나 이미지에서 노란색이 어떻게 쓰이지? 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그림 그릴 때 뭐 이렇게 반짝거리는 걸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달이라던가 별이라던가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하고 빛을 내는 걸 그릴 때 노란색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노란색이라는 컬러가 굉장히 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컬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제가 이제 주로 그리는 그림책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그 컬러가 되게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고 있기는 한데 좀 나중에는 다른 컬러로 좀 이렇게 한번 다른 컬러를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예.
뭔가 봄하고도 가장 잘 어울리는 그쵸. 네. 생명이 약동하는 느낌? 예. 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노란색을 좀 많이 매칭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유치원 옷도 그렇고 가방 이런 맞아요. 것들은. 이제 눈에 되게 확 들어오는 컬러이기도 예, 하고요. 맞아요. 예. 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또 워낙 캐릭터가 귀엽고 재미있는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뭘로 그리는 건가요? 저는 이제 제 그림의 베이스가 그게 이제 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선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써요. 네. 그래서 그건 사인펜 같은 것도 매직 이런 걸 쓰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뭐 연필이나 아주 얇은 펜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그 굵기에 따라 느낌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주로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손그림으로 그리고 채색은 요즘은 컴퓨터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선생님 캐릭터 같은 경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선? 마치 어린이가 그린 것 같은 네. 귀여운 캐릭터들과 단순한 그림이라서 작업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다는 그런 오해를 많이 사지 않아요? 이거 금방 그리겠는걸? 뭐 이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어린이가 제가 이제 그림책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어린이가 하루 걸리는 거 아니에요? 어제 만들어서 갖고 온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아무리 단순한 그림으로 이루어진 그림책이어도 이제 그거를 구상하고 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지 이제 뭐 생각하고 이제 고민하고 또 그거를 연습으로 표현해 보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또 찾아내고 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까지 다 합치면 보통은 저 1년, 2년 막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얼핏 단순해 보이지만 인기 있는 그림책이 탄생한다는.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림책이라는 게 대체로 아이들이 선택한다기보다 이 책을 읽어주시는 부모님들이나 그렇죠. 어른들이 선택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뭔가 아이들에게 조금 좋은 메시지를 줄 만한 또는 어떤 삶에 좀 의미가 있을 만한 그런 책들에 더 무게를 두시고 더 이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교훈을 주는 그런 그림책들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예능처럼 그냥 웃고 지나갈 수도 있고 단순히 좀 그냥 이건 되게 웃기고 즐거운 그림책이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책이어서 고민을 좀 하다가 나는 나답게 이야기를 만들고 완성해서 그것을 어찌됐건 기다려주시고 즐겁게 봐주시는 독자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나는 나답게 열심히 작업을 하자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이제 작업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의 작품이 뭐 그렇게 그냥 웃고 끝낼 그런 작품은 아니죠, 사실. 그리고 그만큼 어린이들의 마음에 어떤 지점을 건드려줬고 그걸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지. 야, 이거 웃기다 그래가지고 인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거를 이제 이 작가는 정말 어린이의 마음에 이런 부분들을 읽어서 작품으로 표현을 해줬구나라고 하는 거가 공감이 되니까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너무 처음부터 탄탄대로 꽃길만 걸어오신 거 아니냐 이런 걸 저는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도 어려운 게 있었겠지만 네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SNS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기를 사실 실감하지 못하시는군요. 네. 근데 사실 그 인기라고 말하기도 되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걸 조금 그나마 피드백이나 느낄 수 있는 거는 이제 독자분들 직접 만나는 자리이거나 이제 뭐 그런 경우인데요. 사실은 그냥 그저 감사하고 열심히 작업해야겠다라는 생각? 정말 착하고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 자체가 정말 어린이의 세계와 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나는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다. 나의 방식대로. 그거를 이제 세상에 알아봐 준 거고요. 어린이들도 공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어린이의 시 하나 들어볼 건데요. 춘천 퇴계초등학교 김수빈 기자가 보내준 동시인데요. 정전이라는 동시입니다. 직접 낭독을 해서 보내줬어요. 들어볼게요. 정전 김수빈
환하게 잘만 들어오던 불이 깜빡깜빡 깜빡거리네. 깜빡거리다 갑자기 툭 꺼져버리네. 눈 깜빡할 사이에 검정마을로 뿅 와버렸네. 아, 너무 귀엽다. 예, 이 네. 정전되는 순간을 참 우리 어라친들이 보내주는 동시를 보면 소재가 네. 굉장히 다양하고 그 순간을 잘 포착하는 것 같아요. 정전되는 그 순간을 동시로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못 해봤는데. 아, 네, 저도요. 그리고 정전이 돼서 암흑이 된 그것을 검정마을로 표현한 게 전 너무 재밌는 네. 것 같아요. 검정마을로 뿅 와버렸네. 왠지 뭔가- 선생님 그림책의 느낌 같은. 뭔가 약간 마법 같은 순간처럼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상상력과 표현력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김수빈 친구가 너무 부러운 게 예. 저는 겁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어둠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예. 어릴 때는 제가 화장실을 한번 가면 불을 전부 다 켜고 갔어요. 가는 길마다 불이 있으면 전부 다 켜고 돌아올 때도 전부 다 이렇게 하나씩 끄고 돌아오고 되게 깜깜한 걸 무서워했거든요. 예. 근데 이 친구에게는 뭔가 그 깜깜함, 어둠이 새로운 마법 같은 예. 알지 못하는 뭔가 그런 검정마을이라는 예. 그 상상이 너무 약간 부럽기도 하고 막 궁금하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네, 무서운 어둠이 아니라 뭔가 검정마을로 떠나는 새로운 여행, 또 내 오, 앞에 네. 펼쳐지는 검정마을이라는 새로운 세계, 네.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서연 선생님처럼 어둠을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무섭지 않아. 여기는 검정마을이야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좀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부터 지금도 사실은 깜깜한 걸 되게 무서워하는데 검정마을이라고 체면을 걸고 그래야 그러니까요. 되겠어요. 네, 재미있는 동시 잘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사연 하나 들어볼 건데요. 서울 동희초등학교 최승현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저도 드디어 코로나 확진이 되어 학교를 안 갔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 힘들었지만 하루 만에 열은 내렸고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밖에 나가지 않으니 머리도 안 감고 샤워를 자주 하지 않아도 되고 옷을 안 갈아입어도 되었어요. 저의 약간 그 일요일의 모습입니다. 엄마도 양성이셨는데 엄마의 코로나 후유증이 잠자는 것이어서 엄마를 깨우지 않고 실컷 놀았어요. 친구들이 보고 싶긴 했지만 학교를 안 가니 편했어요.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시간이 일주일이나 있다니. 그런데 수요일부터 저희 반에 저를 포함하여 확진된 사람이 3명 이상 되어서 줌 수업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아까워라. 나의 행복한 격리 기간. 저도 너무 아깝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선생님 얼굴을 보니 반갑긴 했지만 나의 자유로운 격리 기간이 사라진 걸 생각하니 아쉬움이 더 컸어요. 오랜만에 줌 수업을 하니 하루가 힘들었어요. 정말 수업은 학교에서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요. 정말 저도 뭔가 이입이 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진짜 코로나 초기에는 가장 친한 친구가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너무 걱정이 돼요. 슬퍼요. 막 이제 이런 사연들이 네.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너무 확진자가 많다 보니 저도 드디어 저도 그 드디어에 되게 이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구나. 드디어 확진자가 돼서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막 이 친구의 신남이 느껴지네요. 네. 근데 열이 막 올라가서 힘든데도 놀 수 있다. 집에서. 머리도 안 감아도 되고 샤워도 안 해도 되고 네. 그리고 어머니도 확진자인데 어머니의 증상은 잠이 많아지는 거니까 엄마를 네. 깨우지 않고 혼자 즐겁게 놀았다. 뭔가 이 친구는 평소에도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일상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 친구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표현도 너무 공감 가죠. 아까워라 나의 행복한 격리기간. 근데 안 아픈 게 좋기는 한데. 예, 안 아픈 게 좋죠. 네. 근데 진짜 우리 최승현 기자의 글만 보면 정말 뭔가 되게 좋은 일을 그렇죠. 나도 걸리고 싶다 코로나 약간 이런 느낌이. 아까 선생님 그림책처럼 오예 막 이러면서 오예 나도 확진자. 최승현 기자의 글을 듣고 우리 어라친들이 나도 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죠. 예, 근데 너무 재미있게 써져서 심정은 정말 공감이 갔고 재밌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된 우리 최승현 기자의 그 기쁨을
표현해주는 곡 서울 행당초등학교 한희수 기자가 보내준 환희의 송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네. 이게 되게 굉장히 웅장한 곡이잖아요. 네. 그 합창 교향곡에 들어가는 곡인데 이거를 피아노 그냥 한 손으로 치니까 또 완전히 느낌이 네, 약간 또 소박한 느낌도 들고 예. 또 좋네요. 되게. 예. 그리고 뭔가 코로나 사연 다음에 환희의 손가락이 아니 이런 절묘한 순서의 절묘함이 느껴집니다. 네. 네. 한희수 기자 버전의 환희의 송가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듣는 곡들도 어떤 악기를 연주하느냐 또 네. 누가 연주하느냐 한 손으로만 하느냐 양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곡의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다양한 버전의 곡들 솜씨자랑 많이 보내주세요. 자, 다음으로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종도담초등학교 현두빈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나도 책이 좋아. 여러분은 책을 좋아하세요? 저는 책을 좋아한답니다. 물론 동화책도 좋지만 주로 학습만 하나 만화책을 읽죠. 오늘 나도 책이 좋아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책 주인공인 동민, 고은이가 여러 가지 일을 벌이는 내용이에요. 고은이와 동민이 엄마께서 책을 절대로 읽지 않는 동민이에게 책을 읽게 하려고 책을 읽을 때마다 선물을 주기로 했어요. 동민이는 고은이와 엄마가 책을 꼭 읽으라고 하는데 매번 책으로 장난만 쳤어요. 예를 들면 글자를 찾아서 하마, 요정, 딸랑 같은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고은이와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선물을 주었죠. 그렇지만 거짓말은 영원할 수 없겠죠. 어느 날 고은이가 동민이에게 마법 안경 놀이를 하자고 했어요. 동민이는 잠시 후에 책 이야기인 것을 알고 책을 똑바로 읽지 않은 것을 후회했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은 있으신가요? 저는 책을 읽긴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만화책은 아주 기억이 잘 나요. 그러면 엄마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책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해준단다. 정신 집중. 여러분도 책을 좋아하고 많이들 읽죠? 학원 다니느라 바빠서 많이 못 봤다면 우리 겨울방학에는 독서에 빠져보아요 라고 보내줬어요. 겨울방학 즈음에서 보내줬던 사연인 것 같은데 책은 안 읽었지만 책에서 어떤 그 글자를 하나씩 빼서 단어를 네.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것도 책 읽은 걸로 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 네,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책이라는 건 그 텍스트를 읽어서 내가 그것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기억해야 한다는 약간 강박관념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어린 시절에는 독서 감상문 이런 거 쓸 때 꼭 그 책 내용 막 기억해서 써야 되고 네. 근데 내가 분명히 읽었지만 우리 현주빈 기자처럼 읽은 내용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신기하죠. 만화책은 기억이 아주 잘 난다. 엄청 재밌었나 봐요, 그 만화책이. 예, 네. 언제나 저 어렸을 때도 그랬고 만화책은 항상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그림 작가 선생님들이 좀 부러운 게 글 텍스트만 읽는 경우는 재미없어 지루해 따분해 그러지만 그림은 늘 인기가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할 때 좀 더 이렇게 쉽고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화책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닐까? 예. 네, 만화로 뭔가 표현된 이야기들은 훨씬 더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 재미를 막 느끼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어린 친구들이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특히 저는 만화에서 왜 네. 그 주인공의 어떤 표정 되게 그쵸. 그 아이의 지금의 심정 이런 거를 웃기게 표현한 그런 표정이나 선생님도 캐릭터로 이제 그걸 표현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가 이렇게 강하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억은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남는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뭐 예를 들면 문장이나 예. 텍스트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네. 머릿속에서 이제 이미지로 약간 네. 사진처럼 머리가 사진을 찍듯이 약간 그렇게 남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네. 독자들한테 그 내어주는
여백이랄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더 많이 줘서 더 자유롭고 상상의 공간이 더 넓은 것 같다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선생님 그림처럼 이렇게 약간 단순한 캐릭터가 나오는 그림이 단순할 때는 독자한테 더 많은 상상의 여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떠넘기는 느낌도 들어요. 자, 이제 나머지들은 독자분들이 채워보세요. 이제 이러면서. 이재현 선생님 본심이 끝날 때 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덧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인데요. 네. 방송해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실은 조금 처음에는 약간 긴장했어요. 이제 티가 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등 뒤로 약간 식은땀이 좀 흐르면서 이제 이렇게 약간 2번에 걸쳐서 네. 라디오 방송을 하듯이 출연. 라디오 방송 맞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 네. 네, 출연해 보는 거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네, 긴장도 됐지만 굉장히 즐겁고 네, 선생님이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되게 재미있게 수다 떠는 기분으로 임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친구들의 재미있는 사연을 또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선생님 또 워낙 인기 작가니까 우리 어린이 라디오 두루두루 좀 홍보를 해주세요. 네. 제가 SNS를 비록 하진 않지만 네, 주변에 열심히 네,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재미있는 책 나오면 저희가 한 번 또 더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출연해 주실 거죠? 네. 그럼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 안녕. 곰이랑 문이랑 문이야 동물 가운데 가장 사치스러운 동물은 뭐게? 사치스럽다고? 화려하게 꾸미는 거야? 아니 그냥 막 과소비를 하는 거야. 이것저것 많이 사는 거지. 뭘 사는데? 아이 참 안 되겠다. 정답 알려줄게. 정답은 사자. 사자가 왜? 사자니까 사자 하면서 과소비를 하는 거지. 아, 그래서 사자? 그치만 진짜 사자는 억울할 것 같아. 아이 참 넌센스 퀴즈잖아. 네, 오늘 방송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어느덧 연두빛 새싹들이 돋아나는 봄입니다. 생기 넘치는 봄의 기운을 듬뿍 받아서 여러분 씩씩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모두 안녕.